결혼하셨죠? 네, 결혼했어요. 아드님이 계신 걸로 보여요. 근데 얘가 한 10살 초등학생 정도? 네, 5학년 올라가요. 5학년 올라가요. 그럼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 없다 소리는 없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주를 마주 대했을 때 첫 번째 아버지의 덕이 굉장히 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남편 덕이 그닥 좋으실 분이 못 되세요. 그리고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고 참 부지런히도 살았대. 열심히도 살았대. 그래서 친정의 형편이 그닥 좋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진 맞나? 아니요, 지금 별거 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본 건 맞냐고. 맞아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 안 맞는다 그래서. 별거 중이잖아.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그닥 안 좋대요. 근데 이혼한 거는 또 아닌 걸로 보여요.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양반이 너희가 왜 부부 사이가 안 좋을까를 내가 살펴보면 이 양반이 무슨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너희가 서로, 그러니까 너는 아니겠지만 남편 쪽에서 바라볼 때 뭔가 무시 또는 이제 함부로 대하는 게 그러면은 대뜸 나오는 게 말이 이쁘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정이 그닥 윤택하거나 탄탄하지는 못할 기준님이세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본인의 남편은 그래도 온실 쪽의 화초야. 그렇기 때문에 좀 시댁은 형편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 두 집안의 불균형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시댁에서 미 며느리자를 본인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댁과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애가 5학년이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12살이잖아. 12살인데 나는 너희가 지금 12년, 지금까지 이제 이혼을 안 했으니까 12년 결혼 생활 중에 좋았던 날이 과연 몇 년이나 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편이랑 같이 안 사는 걸로 보이고 별거 중이라 하셨잖아요. 알아요. 네. 그럼 남편이 나간 거예요? 본인이 나간 거예요? 남편이 시댁 쪽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고 본인은 본인 집에 사는 거예요? 저도 친정으로 갔어요. 왜 그럼 본인 살던 집은 왜? 다 시어머니께서 다 처분하셨어요. 니네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처분했어? 네. 그러면은 지 아들 지 집으로 데리고 가고 너네 살던 집은 시어머니가 멋대로 처분해? 원래 누구 명인데? 시어머니가 그 결혼을 반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이 누구 명이었냐고? 원래 시어머니 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자기 명의로 이렇게 집을 줬는데 네. 지 아들 데려가고 그러고 지금 손주하고 며느리 사는 집은 냈다 팔아버린 거야. 네. 너는 어디가 있어?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친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혼 소송하는 거야? 아니면 뭐 때문에 이혼 소송하는 거야? 참고 살다가.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연애를 하면서는 남편이 마마보이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너무 마마보이가 심하고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저희가 집안이 아빠도 그렇게 반변치 못했고 제가 다 공부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좀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거래처로 남편을 만났는데 그때는 좀 그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부터 이제 시어머니가 저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이제 계속 안 좋게 얘기하고 하니까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마마보이로 확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네. 그러면서 막 말도 너무 심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뭐 네가 지금 애가 12살인데 네가 이제 1, 2년 참다가 못 참아서 결국에는 너가 이혼을 소송을 한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편을 집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하고 이간질을 같이 계속 안 좋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아이도 어리고 그래서 싸우는 모습도 안 보여주려고 제가 참고 했는데 완전히 그냥 그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기가 그때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생활비도 제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비 받으러 이제 남편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생활비 안 주고. 네, 생활비 안 주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시댁에. 네, 찾아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말도 안 되게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남편은 뭐 못 만나게 네네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게 막 저 얘기를 막 꺼내시다가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뺨을 때리셨어요. 때리기까지 네, 때리셨어요. 네. 손주랑 살기가 막막해서 시댁을 갔는데 어쨌든 시댁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고 또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못 만나고 하다가 결론은 그날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 생활비 받으러 오고 남편 만나러 온 너한테 이제 하다 손까지 대신 거야. 네.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이제 저는 집으로 왔죠.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또 엄청나게 행패를 부려서 신고가 된 거예요. 이제 이혼까지 네. 소송에 가고 있다. 근데 이혼 소송한 지 얼마나 됐다고? 2년 좀 넘었어요. 2년 좀 넘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위자료나 이 양육권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반은 내가 취하고 반은 내가 잃는답니다. 반은 취하고 반은 잃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내가 위자료는 취할 수 있는데 아이를 취할 수가 없대요. 아이가 없으면 안 되는. 아이를 취할 수가 없대요. 또는 아이를 취할 것 같으면 위자료를 취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댁에서는 그렇게 손주가 내 새끼의 새끼라고 귀할 법도 한데 반대로 생각하네. 정말 이 시어머니는 내가 싫어하는 며느리가 낳은 새끼라 손주도 안 이쁘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손주가 이뻐서 너한테 안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손주를 너한테 주게 되면 내 아들이 어쨌든 한동안 미성년자가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 그게 싫어서 너한테 그 손주를 포기를 못하는 거야. 아들을 시켜가지고. 이 손주가 이뻐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한테 땡전 한 푼 못 주겠다 이거거든. 땡전 한 푼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있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너는 너대로 아이도 없고 내가 위자료도 받겠다. 또 저쪽에서는 아이도 못 주고 위자료도 못 주겠다. 지금 2년이 넘은 공방이지만은 누구가 이긴다, 진다, 누구 편을 든다 이게 절대 없어요. 법원에서도 계속 조율하라고만 나올 거예요. 조율하라고만 나오는데 지금은 올해 을사년 들었으면은 이제 정월 가고 2월 가고 3월 가고 4월 7월 양력이 아니라 음력 7월 음력 7월 정도 되면 조정이 좀 마무리가 젖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조정해라 해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강제 조정이 들어올 법도 해요. 음력 7월이 되면 그러면은 양력으로는 9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지금 제 점사로 나오기로는 강제 조정이 될 것 같으면 이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너한테 힘이 실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애미야 선택해야 된다. 내가 아이를 이 상태로 이혼을 계속 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점을 못해서 법원에서 강제 조정이 될 것 같으면 아이의 양육권을 네가 거머쥐기가 어려운 상황이 온다. 아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니? 아니,
돼요. 못 살 것 같으면 너가 모든 포기각서를 써주면 아이를 쥐고 이혼을 할 수 있어. 양육비에 대한 포기각서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위자료에 대한 포기각서를 써주면 그들이 합의를 보고 이혼을 해줄 것이고, 네가 거기에 대한 포기각서를 쓰지 않는다면 끝까지 너한테 이혼을 할지언정 법에서 측정하는, 그건 법에서 측정하는 거니까 위자료 뭐 조금 주겠지. 그거 외에는 너한테 아이를 얻을 수가 없는데, 이 아이가 지금 시댁으로 갈 것 같으면은 할머니 손에 자라야 되는데 할머니가 네 아들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그러니 얘 돈이 다는 아니잖아. 아이 인생 생각한다면 어차피 너희 부부가 다시 합쳐지기는 어려울 법하고, 네가 돈에 대해서 모든 걸 포기하지 않는 한 아이가 받아야 할 운명적인 상처가 너무 커질 것만 같구나. 그러니 그리 판단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네가 세상에 나와서 아이랑 먹고 살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업적인 부분을 안 볼 수는 없어. 그런데 너는 누구 비율을 맞추거나 호객행위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호객행위라는 게 뭐 이렇게 술집에서 호객행위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막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관심을 끌어들이고 사람 마음을 사는 일은 너한테 천부적으로 힘들어. 하지만 서류를 본다거나 원칙적이고 규칙적인 일, 사무적인 일은 너한테 맞아. 그러니 차라리 네가 뭐 네일 아트를 한다거나 뭐 마사지를 한다거나 뭐 장사를 차린다거나 이런 길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뭐 아이들 공부반 선생을 하든지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직장에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 게 훨씬 너한테는 애랑 둘이 먹고 사는데 직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직업적인 부분은 부차적인 이유고, 첫 번째 이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 하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다 보면 본인은 아이를 뺏길 수가 있는데, 뺏기는 것 그 집에서 잘만 길러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근데 그 시어머니가 네 아들을 그닥 이뻐라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얘는 그 집에 엄마랑 떨어져서 천덕꾸러기를 자라고 마음의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 밥을 굶을지언정 너 새끼 품고 있어라. 할머니 말은 그래요. 그래서 돈이 다는 아니다. 네가 빠르게 지금 양육권이건 위자료건 내가 땡전 한 푼 다 포기하겠어. 이혼만 해주고 애만 주시오 하면은 당장이든 우리 인생에서 제발 떨어져줘 하면서 당장이라도 사인하고 이혼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7월, 음력 7월을 기점으로 조정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너도 가슴에 큰 한이 남고 네 새끼도 살아가면서 가슴에 큰 한이 남으니 미리 포기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